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년의 부부가 집 안에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증 장애인인 남편의 사인은 저체온증,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숨졌고 필리핀 이주 여성인 부인은 뇌출혈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였던 이들 부부가 사망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누구도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어제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이들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주택가. 어제 오전 63살 이모 씨와 필리핀 출신 56살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진 아내 옆에는 뇌병변 장애인 남편 이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도 안 오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안 된다고 여기 문 좀 열어줄 수 있냐고 2층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부검 결과 남편은 저체온증, 아내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혼자 힘으로 내려와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몸을 가누지 못해 난방도 안 되는 냉골 바닥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에 설치된 중증 장애인용 활동 감지 센서에는 지난달 29일 이후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활동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집을 찾았다가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원래 4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현장을 확인하게끔 돼 있지만 담당자는 동작이 멈춘 지 나흘 만에 이 씨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나흘이 더 지난 뒤에야 현장을 찾았습니다. 활동 감지 시스템에 뜬 거는 좀 12월 말 정도에 저희가 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일 날 연휴가 껴가지고. 광주시 남구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이 200명 가까운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의 동작 신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담당은 어차피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 관계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연말연시 아무도 몰랐던 기초수급자 부부의 죽음은 우리 복지 시스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의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 조직에서 관련 부서가 축소됐고 광주 전남 상생의제에서도 군공항 문제는 빼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부서가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3개 과로 구성된 조직이었지만 올해 들어 2개 과로 전격 축소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신도시 조성과를 팀 규모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정전부지 개발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팀이 살아있으니까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이 비전 후보지가 되면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3개과로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광주 전남 상생 과제 가운데 1순위로 거론됐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더 이상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김용록 지사는 이 문제를 광역자치단체가 앞장서기보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당장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한 시도지사의 합의가 조건 없이 실행되는 게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함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부분은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검토도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지역별 군공항의 기능을 재편하는 등 도심권 군공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안치홍 선수 이적의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은 왜 잡지 못했냐며 구단을 성토하고 있는데 구단은 구단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말 FA 시장에서 큰 손은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삼성에서 최영우 선수를 4년간 100억 원에 데려왔고 나주환 선수와도 4년간 4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두 선수에게 뭉칫돈을 쓴 탓에 양현종 선수와는 22억 5천만 원에 1년짜리 단기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이듬해 기아는 11번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을 때 너무 짜릿했고 8년 만에 우승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지금 운 좋게 아무래도 잘 끝냈고 좀 중요한 상황에 나와서 잘 던진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올 시즌이 끝나면 이 선수들이 모두 다시 FA 자격을 얻습니다. 여기에 김주찬 선수까지 있습니다. 다 잡을 수는 없더라도 다 놓칠 수도 없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올해 큰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올 시즌 기아의 목표가 우승보다는 리빌딩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구단의 지출을 인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안치홍 선수를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해왔던 만큼 구단을 향한 팬들의 실망과 비판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의지는 있었다지만 협상에 실패하면서 주축 선수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친 기아 타이거즈. 안치홍 선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팬들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을 오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한 새로운 공보 준칙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검은 오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년 대회를 끝으로 국내에서 F1 대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F1 대회 조직위원회는 여전히 남아있고 통장에는 170억 원이 넘는 잔고도 있습니다. 대회 중단에 따른 위약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는데 이런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발족한 F1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70명을 웃돌았던 F1 조직위원회에는 이제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만 남았습니다.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쌓였던 그런 문서들을 좀 분류해서 좀 기록 보관소에 좀 이관을 기하고 있습니다. F1 대회 조직위원회의 통장에는 용처를 딱히 정하지 않고 보유 중인 예비비가 176억 원에 이릅니다. 2014년 대회를 열지 않으면서 남은 예산을 그대로 쌓아둔 건데 조직위원회가 청산되면 대부분 전라남도로 귀속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F1 대회 개최 후에 좀 남은 그 자금이 176억인데요. 이것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소송에 대비해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청산을 가로막은 위약금 소송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고 500억 원대의 위약금을 요구했던 경영진이 퇴진하며 위약금 문제는 2016년 협상을 끝으로 만 4년째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F1 대회 운영사에 생사 여탈권을 맡긴 F1 대회 조직위원회. 영국 법상 채권 소멸 시효를 넘겨 위약금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2022년까지는 별다른 관심받지 않고 시간이 흘러 청산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잠잠해졌지만 돼지고기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양돈 농가들은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산지에서 출하되는 돼지 한 마리 가격은 평균 25만 원. 반짝 회복되던 산지 가격이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사료값조차 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내다 팔고 있는데 한 마리에 10만 원 이상 손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부진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양돈 농가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많은 농장들이 아마 문을 닫을 것 같고요. 가격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어서 양돈업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돼지 열병 사태도 있었지만 회식이나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줄면서 기본적인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물건도 다 비추는데 이건 먹는 거기 때문에 냉동 수입을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적정한 가격에 순에 비추게 하는 것이 제1원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물론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 가격 하락이 마트와 식당 등 도소매 가격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유통 구조도 하루빨리 고쳐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예비부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동사무소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함께 남긴 편지에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떡국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목포시의 한 동사무소 30대 남녀가 들어와 편지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편지에는 앞으로 함께 가정을 이룰 사람과 마음을 모았다며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떡국 한 그릇에 작은 따뜻함이라도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돈을 놓고 아무 말 없이 가셨는데요.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분들한테 좀 후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약 1년 전부터 직장 때문에 이곳 원산동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기부자들은 평소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사무소 측은 관내의 저소득층 어르신 5가구를 정해 이번 주까지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 동에 거주하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5분께 잘 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예비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가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직원 채용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문제에 대해 병원장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삼용 병원장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비정규직센터가 통계청 고용조사와 경제활동 인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 58만 6천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1만 8천여 명으로 37.3%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업의 경우 75.8%가 비정규직이었고 건설업과 도소매업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의 모 대학 총학생회의 경우 전직 총학생회 간부가 운영하는 업체에 3년간 8천만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학생회 지원금으로 간부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1살 A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딸과 함께 노래방에 다녀온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을 위해 추진된 빅그린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250억 원을 투입해 빅그린 산단의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설하는 캠퍼스에는 전남대 정규 학위 과정인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 전공 학생 200여 명이 옮겨오고 기업 연구관에는 5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도시형 에너지 전환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AI 인공지능 기술과 에너지를 접목시켜 광주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시즌 1부 리그로 복귀하는 광주FC가 선수 영입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부산과 울산 등에서 활약한 베테랑 수비수 김창수 선수를 자유계약을 통해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FC는 공격수 김효기 선수를 경남에서 데려왔고 강원의 수비수 한용수 선수와 박준희 선수도 영입했습니다.